신문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죠? 83년이죠. 우리 80년대 전반에 개화정책 처음 추진하죠. 자, 우리 80년대 전반의 개화정책은 누가 주도하고 있었었죠? 요거를 이렇게 본다면 이게 왕, 이게 관료, 이게 국민이라면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정부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등장한 것은 관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국이라는 정부 부처에서 만듭니다. 이게 뭐죠? 한정순보라는 게 있었고요. 순이라는 것은 10이라는 뜻입니다. 한 달에 3번 나오는 겁니다. 10일마다. 이게 갑신전변으로 폐지가 되고 다시 뭐로 복관된다? 한정주보로 다시 복관된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83년, 84년까지 갔었고요. 이게 86년에 나왔다가 88년까지.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자, 신문을 물어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문의 목적은 뭐죠? 전파죠. 그 전파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글로 썼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물어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한문으로 썼냐? 섞었냐? 그리고 순 한글로 썼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보죠. 국문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뭐였었죠? 이거였었죠. 얘가 처음으로 뭐를 하죠? 요거로 가죠. 섹션에 따라서 일부 섹션은 한글만 쓰는 섹션도 있습니다. 신문 전체를 볼 때 국한문이라는 거고 일부 섹션은 한문으로만 쓰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국한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사용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글판이라는 게 아니라 최초로 한글을 사용했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글을 사용했다. 여기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뭐죠? 큰 변화가? 자, 여러분 요즘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국을 근대화시켜 나가겠다고 여기에서 개화정치를 이끌던 사람들이 뭐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게 개화파죠. 개화파가 관료층으로 있다가 민간 영역으로 쫓겨 내려간 적이 있었죠. 뭐를 계기로? 무슨 사건을 계기로? 아간파천을 계기로. 갑오개혁 때는 여기서 주도하는 개혁이었었죠. 갑오개혁은. 그래서 누구를 철저하게 왕따시켰다? 왕을 왕따시켰었죠. 그러니까 왕과 되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갑오개혁 때는. 자, 이때 왕이 반전 일으킨 게 뭐였었죠? 아간파천이죠. 아간파천으로 왕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서 요 개화파, 갑오 정부 세력들을 뭐하게 되죠? 체포령 내리게 되죠. 이 사람들이 민간 영역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개화가 어디서 나타나게 된다? 민간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민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개화, 조금 더 대중화된 개화를 뭐라 부르죠? 그걸 계몽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계몽단체라고 부르진 않지만 계몽 활동을 합니다. 단체 자체는 개화파가 만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민간 영역에서 만든 개화단체를 독립협회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있잖아요. 민간 영역에서 만든 신문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합니다. 한성자들은 여기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독립신문은 여기서 만드는 거고 이제 이뒤부터는 민간 영역의 신문들이 본물 이루게 돼요. 본물. 아시겠죠? 그 첫 번째가 뭐다? 최초의 민간신문이 뭐라고요? 독립신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신문. 자, 이 민간 영역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아간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자, 이게 언제 나오죠? 아간파천기인 1896년에 나온다. 이 4월 7일이 우리 신문의 날이죠. 그래서 1899년까지 갑니다. 대한제국까지 갑니다. 자, 민간 영역 신문이 처음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뭐죠 또? 순한글이죠. 거기 뭘 추가시켰다? 영문판을 넣었는데 영문판을 넣은 이유가 뭐죠? 한국 소식은 한국인이 알리겠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외국 사람들은 동경 타임지를 가지고 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전송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정보가 되게 나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특파원이라고 오지만요. 도쿄까지만 오지 한국까지는 거의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신문 가지고 한국 기사를 전송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었단 말이야. 한국에 대한 여론이, 인식이. 자,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신문이 한번 붐업한 게 언제였었죠? 막 터져 나오던 게 이게 아간파천기고. 자, 대한제국기 때 개화파들이 힘을 얻었었던 연도가 있었죠. 그게 몇 년이었었죠? 자, 이거를 최초의 민간이라고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언제였었죠? 대한제국기 때. 이건 왕이 주도하는 거라며요. 황제가 주도하는 영역이라며. 황제가 주도하는 영역인데 갑자기 얘들이 힘을 잠깐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이다? 98년입니다.
98년에 일본의 힘이 다시 세지면서 일본하고 친했었던 계아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98년에 뭐가 되게 많았었다라고 하죠? 데모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죠. 독립협회에 의한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같은 데모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아파 등살이 다시 살아났던 시기입니다. 이 데모에 근거해서 이 데모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민간신문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 민간 영역에서 나오는 신문들은 신문을 쉽게 만들어야 정상일까요? 어렵게 만들어야 정상일까요? 뭐가 정상일까? 신문을 알리는 게 목적인데 최대한 많이 알려야겠죠. 여기서 만드는 것과 여기서 만드는 것은 대중사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최대한 쉽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신문은 뭐가 원칙이죠? 한글판이 원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글판이. 자, 그래서 한글판들이 나오는데 이 98년에 나왔었던 신문이 뭐가 있었냐면요. 매일신문이라는 게 있었고요. 매일신문. 이것도 한글로 나옵니다. 독립협회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황성신문 나오고요. 제국신문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매독황제라고 하죠. 매독황제. 그쵸? 자, 매일신문 한글 맞고요. 당연히 한글이어야 됩니다. 황성신문은 한글이게, 한글 아니게요. 이것도 한글로 나왔었어요. 원래 경성신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경성신문이라고 했다가 황형신문이라고 했다가 황성으로 바꾼 겁니다. 처음에 이것도 한글판으로 했었는데요. 한글판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보는 놈들은 정해져 있더라는가, 안 본다는가, 돈 없는 애들은. 그래서 보는 사람은 누구? 역시 지식인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타겟으로 하려면은 그 지식인들하고 맞는 수준의 용어를 써야지 이게 말이 어필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뭐로? 황성신문은 국한문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를 보여준다? 누구 대상?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여전히 또 한글인데요. 한글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여자와 하층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한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예 대상이 이쪽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만든 주체도 다르죠. 이게 누가 만들어서 그러는 거죠? 개신유학자가 만들어 그러는 거죠. 지식인이 만든 거죠. 개신유학자. 좀 바뀐 유학자들. 이건 누가 만들었다?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타겟을 이렇게 잡고 만든 거죠. 여기 영문판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미국인 서재필이 만들어서 그런 거죠. 서재필은 미국 여자랑 결혼했고 사실상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영문판에 들어간 것이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요거는 원래 학생의 회보였었죠. 회보인데 우리 바깥에서 팔아볼까? 하다가 그냥 그 저기가 된 거죠. 신문이 된 거죠. 1년밖에 못 갑니다. 이거는. 자, 요거는 98년에 나와서 99년에 없어지는 짧게 있었던 잠깐 있었던 신문이고요. 자, 요거는 특징이 최초의 일간지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매일신문이 일간지로 나오면서 독립신문도 일간지로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나왔을 때는 격일로 나왔었어요. 격일로. 자, 됐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시기가 크게 바뀌는 게 뭐가 있죠? 러일 전쟁으로 시기가 크게 바뀌죠. 자, 러일 전쟁기 때는 이제 뭐가 나오죠? 본격적으로 우리의 정세를 알려야 되는 신문이 나오는 거죠. 자, 러일 전쟁 종군 기자로 왔었던 영국인 하나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일본 놈들 하는 짓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편이 돼주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런 사실을 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잔류해서 한국의 운동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요. 베델이죠. 무슨 신문이죠 그게? 이건 매일신문이고요. 대한매일신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이 시기 때 신보자 붙은 거는 다 친일신문인데 이것만 아니에요. 이것만. 아시겠죠? 자, 여러분 대한매일신보는 뭘까요? 한문일까? 섞었을까? 한글일까요? 한글이라니까? 한글이라 된다니까 이때는. 영역이 이쪽이라니까 영역이 이쪽.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이 먼저 나오는데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글판으로 만들면은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 보여요. 대상은 누구로 이게 주로 신문 사는 사람 주로 누구죠? 돈 좀 있고 글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꾼 겁니다. 뭐로 바꾼다? 국한문으로 바꾼 겁니다. 국한문으로 바꾸고 여기에다 이것도 뭐를 냈다? 영문판을 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일반 민중한테까지 신문을 보급해야 된다는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그 뒤에 한글판을 다시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본판이고요. 국한문이. 거기에
부속판인 영문판과 한글판 두 개의 버전이 따로 또 만들어져요. 따로 또. 이게 뭐다?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언제까지 가죠 이게? 요거는 1898년에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국권 피탈 때까지 가고요. 요거는 1904년 러일 전쟁 종군기자로 왔다가 국권 피탈 때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뭐도 있죠? 우리 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죠. 나라 망한 사건이 있었죠. 나라 망한 사건이 뭐죠? 자, 이때 사람들은 이른바 을사늑약 때 나라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언제죠? 1905년 11월인데 요 사건 때, 이 사건으로 나라 망했다는 생각으로 요 대한매일신보도 이거에 대해서 저항운동하고 황성신문도 저항운동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른바 을사늑약 뒤에 민족 종교가 처음 생기죠. 그 처음 생긴 민족 종교가 뭐죠? 천도교가 생깁니다. 천도교가. 이 천도교 사람들이 일진회와 결별하고 난 뒤에 만든 신문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만세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세하면 대부분 천도교죠. 자, 이거는 뭘까요? 한글일까? 섞었을까? 한문일까? 이것도 역시 지식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한문으로 갑니다. 국한문. 자, 여기서 또 논점이 뭐냐면요. 자, 일본 놈들은 이 신문 만드는 것을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일본 놈들이 이 신문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데 그게 뭐 이후에 만드는 거죠? 우리 행정권을 박탈하는 게 언제였었죠? 이른바 정미 7조약 때 행정권을 박탈하죠. 아, 이거 빨간색 저기 안 보이시죠? 영상에. 정미 7조약. 이걸로 뭐가 박탈된다? 행정권 박탈되면서 이제 법도 누가 만들 수 있죠? 얘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 탄압하는 법과 그리고 민족운동하는 단체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요. 국가보안법 밑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정미 7조약 이게 7월인데요. 1907년 7월인데 이 7월에 이거 하자마자 바로 만든 법이 뭐냐면은 보안법과 신문지법입니다.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요 신문지법으로 저걸 걸러냅니다. 이제는 신문활동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보안법도 이거 걸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에 탄압을 받은 신문들이 뭐뭐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데 다 없어지고요. 이 신문지법 생겼을 때는 무슨 신문만 남죠? 대황제라는 신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신문이 이 탄압을 받게 돼요. 대황제. 자, 마지막 하나. 자, 일본 놈들이 우리 국권을 뺏어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었죠. 이때 저항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었죠? 전국적인 빚갚기 운동이 있었죠. 그게 뭐였었죠? 요 사이쯤에 국채부상 운동이 시작됩니다. 1907년 2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갑니다. 참 8년까지 갑니다. 1908년까지. 자, 이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했었던 신문들, 대부분 신문들이 참여하고요. 이 운동을 신문들이 알려줍니다. 이 신문이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있었던 신문들이 대황제, 만세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만세부는 이른바 을사늑약과 정미칠조약 요 사이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른바 을사늑약 뒤에 있고요. 정미칠조약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문지법에는 해당이 없지만 여기는 해당이 됩니다. 대황제, 만세라는 거. 자, 하나 더 갑시다. 자, 요 1907년에 등장했었던 민족운동 단체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단체 하나 있죠. 이건 전 국민이 참여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거고, 계몽과 의병이 약간 통합하는 양상을 보였었다는 거. 계몽단체 맞는데 지금 직접적인 무장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병은 아니지만 향후 독립군 기지를 개척해갖고 무장 투쟁하겠다는 약속을 한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신민회인데요. 신민회 1907년 4월에 생깁니다. 자, 이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한 게 뭐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여기 누가 참여했기 때문에? 자, 대한매일신보의 사장님이 베델과 양기탁이죠. 안창호하고 양기탁이 신민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히 여기 기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계몽단체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식사활동하고 언론활동하는 걸 계몽단체라고 합니다. 교육활동이 뭐 있었다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만들었다. 회사 만든 게 뭐 있었다고요? 식사활동이 태극서관 자기회사 있었다. 언론활동이 뭐 있었다고요? 대한매일신보 언론활동했다.
개몽단체란 타이틀을 붙이면 무조건 언론과 교육과 산업했다는 말은 해야 됩니다. 교육과 식상과 산업활동했다는 말은 그게 여기 해당이 된다. 대한매일신보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1910년에 이른바 국권폐탈 병합되면서 모든 신문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뭐가 없어진다? 한국인 신문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없다. 10년대는. 그러다 언제 생기죠? 1920년대 3.1운동 가야지 다시 허용해 주죠. 다시 허용해 주면서 생긴 신문이 뭐다? 이게 안타까운 아니죠. 자, 이게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조중동이라는 거죠. 조중동. 그렇죠. 이게 이때 처음 생기게 됩니다. 자, 그중에 뭐가 처음 생기죠? 조선 동아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1920년에. 이게 40년까지 가죠. 그리고 그 뒤에 중해일보라고 해갖고 그 중앙일보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뿌리가 오래된 신문인데 민족주의 성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최근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고종의 길을 갈 것이냐라는 사설까지 달고 했었단 말이에요. 유럽 같으면은 히틀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의 길을 갈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이 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돼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 소멸됩니다. 아예 그냥 산산분해돼. 산산분해 그 정도 말을 하면은 너무 심각한 말을 사설에 내기도 하더라고요. 저 때 만드는 신문들입니다. 자, 대충 정리되시죠? 저기 맞춰갖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33번 한번 보세요. 기억 봅시다. 국한문 혼용체. 자, 봅시다. 황성신문 시일에 방송되고 맞나요? 맞죠? 국한문 혼용체죠. 황성신문은. 자, 일단 독립신문 다음에는 일단 뭐가 원칙이라고요? 한글이 원칙입니다. 한글이. 그중에 지식인을 타겟으로 했다면 뭐라고요? 국한문입니다. 그게 뭐 있죠? 대황 그리고 만세보가 있습니다. 대황 만세보,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가 있다. 자,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식 고치했다. 맞죠? 순한글, 제국신문 이건 맞죠? 이인직이 인수해갖고 친일제로 개편된 건 뭐죠? 창간 이듬해 1년밖에 못 갔던 게 뭐죠? 만세보입니다. 만세보. 이인직도 그쪽에 천도교 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지급 봅시다.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배달가 양계타기 했다. 국제부상운동에 앞장섰다. 국제부상운동을 주도했다는 말도 씁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합니다. 신문사에서 모금운동을 벌이는데요. 그 모금운동이 가장 많이 된 데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모금운동이 가장 많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이것도. 자, 리을 봅시다. 한성자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방문국에서 만듭니다. 뭐죠? 관보입니다. 관보. 일종의 관보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순한문이다. 자, 미음에 신문지법은 언제 나왔다고요? 행정권 박탈하자마자 바로 만든 게 신문지법입니다. 1907년입니다. 언론 탄압했고요.